해직자 해직 3천일 되는 날, 거의 정말 오랜 기간을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직돼서 거리를 헤매는 3천일,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이 받아줘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것을 또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만일 언론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찍 취재해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다면, 그런 기자 정신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점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자들에게,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롭게 싸우다 3천일씩 해직된 상태로 살고 있는 이 해직 기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YTN은 신 사장이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반면 기자들은 해직되어 있고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는 정윤회 씨 아들을 출연과 관련하여 압력을 넣고 출연료 인상까지 시켜줬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돼 왔다는 것. 저는 언론개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MBC와 YTN은 해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또한 최순실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저는 반드시 언론개혁 과제, 언론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추후 증인 협상에서 반드시 방송계 증인들 채택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장관이 23일 내일까지 여론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 결과 6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라고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되려면 이 60%가 넘는, 또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원래 검인정 교과서 시절에 우파 교과서를 만들어냈지만 채택률이 낮자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려고 제도를 또 바꾼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책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면 강제로 돌변하는, 사람을 자르거나 제도를 바꿔서 무조건 채택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적 아젠다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70~80%가 반대하는 책 교과서를 강제로 채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 마당에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거주로 나설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는 엄중하게 판단하십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현 제도로서는 막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이후에 치르는 선거에 참정권이 지금 제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를 보장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정당법 등 현재 계류되어 있는 여러 관련 법들이 조속히 개정되어서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원장 보도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은 조류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국정도 아픕니다.
그야말로 독감 바이러스가 만연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그 원인이고 사태 확산의 주범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국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은 이미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계란을 사러 가도 살 수가 없고 또 식당에서는 서비스용 계란말이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꿈꾸던 동네 제과점들은 당장 빵을 만들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 상승 압력 때문에 제과 제빵 업체, 닭고기 유통업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널뛰기 하려는 밥상 물가 때문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 독감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항명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A형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B형 독감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뒤늦게 이제 와서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현장에는 해당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 이 독감 바이러스를 조류든 사람 독감이든 독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부족한 그런 실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눈뜨고 보면서 대통령 놀이하는데 오히려 한눈 팔고 있었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 주사를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 독감 사태에 당해서 시의적절한 치료와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6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계부채가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소득의 27%가 빚 갚는 데 쓰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소득이 4,8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데 불과한 반면에 부채 평균은 6,655만 원으로 6.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그야말로 빚잔치 그리고
거품 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빈곤율은 16%에 달하고 노인 빈곤율이 아직도 46.9%나 돼서 우리 사회의 빈곤 수준이 OECD의 가장 낮은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버블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박완주 수석부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완용 의원 국조특위 간사직 위임 결정은 한마디로 도로 친박당 대국민 선언입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가 첫 단추부터 국민이 하는 친박을 선택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돌아온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친박 구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이제 유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낼 지경입니다. 국조특위 청문회는 국회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얼룩진 당사자를 버젓이 청문회장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아픈 상처에 무참히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새누리당의 민심 국대타로 인해 친박 청문위원을 향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민심 국대타를 자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목은 우병우 전 수석과 더불어 친박 청문위원에게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청문위원이 증인을 얼마나 더 대변할지 감시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어제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첫 준비 절차 기일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절차가 제2라운드에 돌입한 것입니다. 특검과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에 앞장서달라는 것입니다. 특검과 헌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 친박 청문위원 위증교사 의혹, 관련 피고인들의 모르쇠식 범죄 혐의 부인 등 아직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 온갖 방해 공작이 난무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특검과 탄핵 가격을 성사시켰습니다. 민의를 등에 업은 특검과 헌재의 행보를 가로막는 세력의 어떠한 방해 공작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원 부대표 발언하겠습니다. 예, 야당 의원으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칭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12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과 관련해 임금 책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총리 관저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원래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22일 그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go try, 당신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고 있는 것은 이 저성장 체제를 피하기 위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90년대 초반 거품 붕괴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아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을 일본이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라는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 경로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이 노동 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성과자를 일반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를 2년도 부족해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고령 노동자, 전문직으로까지 파견 업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 요건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방향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다 우리가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노동정책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없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이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 해소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등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명확히 제한해야 됩니다. 파견 업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 파견을 정규직화를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장시간 노동을 막아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나서야 됩니다. 우리 노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동이 행복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박근혜 없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등은 민주적 정치 과정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가 반성해야 합니다.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입법해서 노동하는 국민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훈 부대표 수석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영훈입니다. 국정역사 교과서와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서 탄핵되었지만 박근혜를 위한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개정식을 연기하면서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후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지난 12월 6일에서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국민 현실 8천만 원에 가까운 택시를 투입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책자와 리플렛 17만 부를 지난 12월 6일에서 7일까지 각 지자체, 각 시군구 보건소로 배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교육부 홍보 책자에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 있게 소술하고 있고 학계 권위자 다수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과정과 결과,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서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8일 현장 검토문이 공개된 이후 언론과 역사학계, 국회에서 분석한 결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를 집중 조명한 최도 결과였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이 현대사 분야는 역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제주 4.3,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이 참혹한 피해를 당한 사건은 축소 왜곡한 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책자마저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10월 12일 행정 여부를 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하고서 11월 3일 날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시 전날 찬성 의견서와 설명서 15만 장을 인쇄해서 착대기로 교육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론 조작 결과에 의해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한 홍보 책자를 대량 배포하고 여당 의원들 주최로 교육부 국정교과서 담당자가 발표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작년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내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에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뜻대로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면서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핑계를 대는 행위는 의미도 없고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단체와 역사학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400개의 시민사회단체도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 자체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중한 민의를 따르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이미 탄핵됐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끌며 국정교과서를 살려낼 민의를 하지 말고 하루빨리 박근혜를 위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난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기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의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유력 언론이나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한 번쯤은 일면에 사과문을 쓰거나 사설의 전면을 통해서 한 번쯤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정책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퓰리즘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언론이 몇 군데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그것을 포퓰리즘하기에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선과 불통에 대해서 단 한 번 비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 촛불 민심 받아들인 것을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FTA에서 농촌에 대해서 지원금을 기업으로부터 삥 뜯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FTA가 왜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무역이익 공유제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 통과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법인세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에 대한 FTA에 따른 농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반부패 그리고 기업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패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대주주 또는 CEO 그리고 등기이사가 관련된 그다음에 그 기업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부패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공공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입찰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R&D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정경유착과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